이 시간을 여기서 장기 만들어야 집이 가는 거니까. 이건 아니다. 다음으로 이 땅의 민중들의 영원한 노래 이멀리한 민중곡으로 시작합니다. 비슷하게 번호를 들으니까 아까 둘, 사랑구경에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행세 동지는 난데없고 기발한 합격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다음으로 한국으로 모두 중에 정상시를 다음으로 정석기업 건강 김태건 위원장 반갑습니다. 한진건설 신상현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한진투자증권 공진성 위원장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대기업 본부장 대기업협회 홍봉남 위원장 동양화재 김형필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한진노일의 윤혜정 사무처장 민주노총 공동연맹의 남지훈 부집부장 어서 공동연맹의 이영호 편집부장 반갑습니다. 참고로 한진그룹 노동협의회는 지난 대의원 선거 때 저희들이 선거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장하는 동안 바깥에서 추운 날씨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단결된 국만이 세상을 감출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한 채 왔다. 1999년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시험한 천안의 한 해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선택이 대한항공 운항노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자랑스러운 운항노조의 대의원들입니다. 지난 대의원 선거 때 우리는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투표함을 지켜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 싸워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점점 밝은 빛을 바라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단결된 모습으로 투쟁해 나갈 때 안전운항 권리도 쟁취되고 역사가 우리 편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여기 모이신 대의원 여러분을 중심으로 반드시 운항노조 합법성을 쟁취할 수 있도록 투쟁합시다. 단결 투쟁! 네, 다음으로 민주노총 동부인행 김윤환 위원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대회 이 어려운 중에 조직을 지키고 사수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영리에 그리고 어쨌든 많은 어려운 공무원들의 심한 공부가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좁아.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근무 조건상 모여주시고 여기 조직화해야 거기서처럼 저 여기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업장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모여서 어려워요. 모이기 어려워요. 그래도 아까 그 정부 그랬던 거예요. 산자 얼마 전에 그 동생이 후보자들은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이 정태일 의지가 죽었지만 내 죽음을 회개하지만 우리 또 박종철 보면 합치니까 하고 죽었다. 이게 보내주실 공안에서 싸워왔어요. 여러 가지 한 문제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고 힘을 합하고 싸울 때 그것은 결코 아니겠다. 동지들이 할 때 다른 동지도 하겠죠. 저는 지금까지 살았던 동지들 앞에 놓여있는 이런 분들 노래 무난히 비춰나 정말 밝은 미래가 비춰되더라고. 다시 한번 대연대회를 축하드리는 간단하게 다음으로 황kim 선수 반갑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동지 여러분들 앞에 저는 배를 만들고 배를 운항하는 곳에 있는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진그룹 내에서 어떻게 했으면은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고용관계가 정말 진짜 노동자의 관계인가 아니면은 의회에서 관계인가의 그 판단 속에서 한진 노역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가 다시 한정을 받고 그리고 새천년 백두에 여러분들의 그 정기 대행대에서 이런 인사를 드리는 것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사항은 작은 공간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지만 이 행사는 한진그룹의 전 노동자가 정말 기대하고 발전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의 이 관심의 대상은 무한하게 크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왜 한진그룹 내에서 사내에서 어디 행사를 못하고 밖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냥 작은 일이라 보지 말고 이 상황을 심하게 봐야 됩니다. 반면 우리가 밖에 나와서 이런 행사를 하는 동안에 조중훈이는 분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양훈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한진그룹 때문에 공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합법성 쟁취 안전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요구사항입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씨 가문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건질 거다. 비록 지난 세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못했지만 앞으로 이 세기는 반드시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단순하게 우리가 1년에 돈 몇 푼 더 받기 위하여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하여 하는 운동이 아니라 저는 승무원 노동분자의 정기 대응대를 전 노동자가 간직해 보는 상황은 조직이 크다고 그 상황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크다고 적더라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 조직이 정말로 알찬 조직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은 앞으로 한국 사회를 바꾸는 귀중한 기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사의 과정이 금속 제적 과정으로 왔다면 얼마 안 가서 공공분야로 갈 것입니다. 그 사항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까지는 저는 주정만은 이 운동을 이끌지만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의 방향을 잡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전 국민들은 아니 천만 농자들은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는 많이 큽니다. 그리고 오늘 대의원으로서 장관에 당되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 강조를 합니다. 저도 부산에 있으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많은 대회사를 했던 동안은 오늘 이런 자리처럼 마음이 가볍고 부담 없는 자리는 없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뜻이 내 개인의 작은 일의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를 바꾸는 그런 귀중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노동자 활동 안 한다 해서 꿈을 줄 수 있습니까?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데서 꿈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사람답게 살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를 해놓고 하겠다는 그 작은 약속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리라 믿습니다. 위원장께서 역사가 오래 비인한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우는 조씨 가문이나 떠오르는 승무원 노동자 그 사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남기고 내 인간을 바로 세우고 역사 속에서 승무원 노조를 바로 세운다는 그 기로 그것은 이후에 내 후손들이 우리의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길이 지키기 위하여 지금 민노총
정幹부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한진중업 사항을 보면은 노동자 위원장이 사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명, 400명 종업원들이 노동자가 징계당합니다. 그 속에서 싸움해서 자본가의 정부를 끌어갑니다. 또 뒤에 봅시다. 정교조 우정의 탄압 속에서 정말 씨앗이 없어진 것 같지만은 굳건하게 싸워서 합부화를 냅니다. 그런 싸움에 비해서는 여러분 시대가 그런 탄압을 용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용기를 냅시다. 그리고 대전에는 우리 한진노예비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싸워서 빠른 시간 내에 합동성 정치 그리고 안전운항 문항 그리고 그런 승리의 깃발을 걸고 정말 한판 재밌는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한진노예비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저는 비록 이 자리는 앞에 있지만은 제 마음은 여러분 집에서 같이 서서 같이 싸워야 될 대상자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이건 한진노예 정幹부들이 여러분과 싸워서 잘못된 조시 가문의 일과의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지금 기울어가는 그리고 비뚱거리는 한진노예의 한진그룹의 갱년을 완수하는 그 싸움에 우리 모두 같이 해갑시다. 감사합니다. 가운데를 피우고요. 일단 공원 보고 제가 호명하는 답변 참고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7사가 박상선 안상호 네. 노형찬 박민용 최구환 이규원 예. 신한정 예. 원덕영 아까 왔었는데. 유동철 예. 이건홍 박승현 예. 김동국 예. 이규진 최사칠의 박대원 이성용 노현창 예. 이석원 김성경 네. 연디교회 강석태 김연우 예. 77세 김수식 이시우 예. 유우용 이상공의 홍문기 네. 최성진 이준희 그에게 신용필 예. 신만수 문사람 안광명 김홍진 예. 김경태 예. 김선중 이용태 네. 김종식 이갑규 황석일 네. 법관배지 정연범 잠깐. 양건승 예. 김정겸 신정호 이대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배순 공간은 안건 1, 2, 3, 안건 4 순서들하고요. 여기에 안건 4거나
집행자 구제 규정 심의권 이거는 좀그 소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위원장 생각으로는 4분 다음에 운항노조 회의실 설치권 그 다음에 좋은데 여러분들 의견, 당시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 배승 장관은 이대로 가고 안검사의 기타 소위 중에 1번을 운항노조 회의실 설치권 다음에 자, 심의안건 안건 및 99년도 사업보고 및 평가 승인권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대포는 원래 미리 대포를 해드려야 했었는데 지난번에 12월 달에 불행한 일이 있어가지고 불행한 런던 사고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단히 죄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데 운항노조 사업보고 및 평가 승인권 1번 보십시오. 1번에 발긴 운항노조 사업보고 및 평가 이 중에 이거는 8월 30일 날 기파를 올리고 나서 1월 20일 경제 다시 사업보고로 가야 됩니다. 그거는 대충 여러분들 내부 야간팀 통해가지고 또 말씀드렸고 또 게시판에 또 여기에 그걸 한 마리 해가지고 또 보고 못한 것이 약간 그거에 여기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네. 여기에 12번 보십시오. 12번에 8페이지입니다. 1월 18일 현재 조합은 1885명 그리고 청원경찰 해지 신청서 1080매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금 현황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한 6억 정도. 청원경찰 해지 신청서는 제출하는 문제는 한국에서 그때부터 상황봐가지고 좌측에 제출할 방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지 신청서를 회사 측에 제출하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별적으로 회사 측에서 그걸 접수했을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노조 집행부나 회원들뿐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가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은데요. 비행을 대고 40년 정도를 비행 못하게 한다는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 이 해지 신청서 제출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이번까지는 일단 연결되어 있고요. 다른 배우분들 그 페이지까지 나열한 이 평가 그리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수신분
또는 질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의를 제시하고 나서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성령 네, 괜찮게 99년 사업평가 2의 대정부 진행에 대한 평가인데 지금 우리 사내에 대한 서로 협조나 그런 서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얘기했으면 하는데 노동부 상태는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강국장 근데 노동부에 대한 저희하고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열한 것처럼 그쪽에서 성인을 발표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노동부에 대한 요구 자체를 다른 공연맹하고 주로 같이 연대해서 상당히 실행으로서는 강도 있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은 내용 결과로서 12월 15일인가? 10월 15일. 우리가 일단 사용돼야 되는 문제를 질의를 통해서 노동부 쪽의 입장에서 상대로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전형적인 해석을 일단 받아냈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문제는 노동부에서도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청원경찰로 인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 상태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노동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국정감사라다 여러 가지 이제 항의라든가 이런 거에 계속 이 문제가 되니까 청원경찰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했고 옛날 내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노동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청원경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이제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송 자체에 위헌 소송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노동부에다가 좀 노동부의 입장이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청원경찰에 대한 노동부와 그 활동에 관계되어서 어떤 입장이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여건은 공무원들 자체가 정규조에서 선생님들이 일단 인정이 되어 있고 노동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 기타 형용직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원경찰 자체를 일단 그게 회사의 국가의 공무원도 아니면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용한 상태에 대해서 그거를 국가공무원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노동부 자체에서 어떻게 회신을 했냐면은 노동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 상권이 있는데 그 상태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것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또 하나는 단체 행정권이 있는데 단지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은 허용하는 쪽으로 가되 청원경찰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또한 국가의 우리 말고 다른 일반적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 중요 시설을 지키고 경호하는 지키는 그러한 임무를 하기 때문에 단체 행동권은 제한하는 쪽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회신을 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정교조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지금 정교조가 기본조합을 신고필지를 받았으면서 상태는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만 있는 상태에서 단체 행동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교부하고 정교조하고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정교조 자체는 파업을 한다거나 어떠한 준법 투쟁을 한다거나 이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 문제도 그러한 식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는 회신을 행정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아마 금년
전반기 중에 청원경찰법 개정을 통해서 일단은 허용을 하되 노조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허용을 하되 그 단체 행동권에 대한 제한을 두는 상태 정도로 아마 활용이 될 것을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전반기에 이루어질지 일단은 가봐야 되는데 노동부에서 하여튼 보낸 상태는 그런 청원경찰에 대한 문제는 그런 문제고 일단 노동부에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 많은 그 공개 여러분들의 투쟁 결과로서 하여튼 여러 가지 아까 그 사용자 문제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한 부분으로 같이 엮여서 들어갔던 게 9월달부터 이루어졌던 그 국정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노조 활동에서 보니까 저희도 처음 하면서 이제 그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 투쟁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그 노조의 문제를 정치권을 통해서 행정부를 압박해서 푼다거나 사측의 문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문제를 풀어가는 게 그 국회의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활용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지금 이제 국회에 우리 거를 주로 담당했던 이민경 의원한테 보낸 그 문건에 의하면은 지금 대한항공 조종 운항노조, 정상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이걸 보낸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문건의 키포인트는 사용자 문제는 자기네가 일단은 법적인 상태에 사용자 보기가 어렵다는 그 입장을 표명했다. 자기네가 자신의 입장으로서는 전향적인 해결의 의지를 보였다는 거고 청원경찰 문제는 청원경찰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어떤 문제를 거론했냐면은 청원경찰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될 경우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복수노조 문제가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복수노조 문제를 지금 기존 노조의 규약에 조종사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기장, 그 다음에 바로 조종사, 그 다음에 옛날에는 청원경찰로 임명된 자, 이 두 부분이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 있거든요. 그 정부의 조종사를 대한 지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는 예, 그러니까 노동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노동부에서 그래서 노동부에 대한 이 평가를 구매막적인 이야기는 아니, 그 내일 생각을 해주면 훨씬 도움이 돼요. 간단히 짧게 말씀드립니다. 노동부에서는 저희가 어차피 이제 소송으로 가 있는데 소송에서 저희가 변호사하고 협의하고 많은 다른 노동단체들하고 협의했을 경우에는 특수노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조직에서 우리의 조직 대상이 우리는 다르고 전혀 그 직무의 성질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지금 들어간 상태고 소송에서도 이제 그 상태로 끝장을 내려고 하는 상태인데 노동부의 입장이 약간 변화된 것은 저희가 노동자 설립 신고서를 냈을 때 그 반려 사유에 복무조에 관련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사용자 문제하고 청원경찰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이게 작년 10월경부터 약간 입장 선회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기존 노조의 규약이 청원경찰로 임명된 자가 돼 있다가 그걸 어떻게 변경을 시켰냐면은 법으로 금지된 자에는 일단 뭐 청원경찰에서 법으로 돼 있고 포괄적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생각은 기장은 관계가 없는데 기장은 기존 조직 대상에서 배제가 돼 있는데 청원경찰로 풀릴 경우에 부기장하고 FE가 조직 대상이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쪽에도 들어올 수 있고 기존 노조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네가 그 상태에서 그게 이제 복수노조 개념입니다. 내가 이 조직도 갈 수 있고 이 조직도 갈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만들게 될 경우에 이제 그게 이제 복수노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노동부에서 그 국회에 보낸 그 답변에는 그 문제는 노동부의 문제라기보다 일단 회사하고 우리 노조 쪽하고 협의를 하든가 기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은 노동부에서 그것은 행정 지도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일종의
피통을 치려고 하는 그런 사태로밖에 인정을 할 수 없다. 현재는 뭐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정부라든가 뭐 다른 이런 단체들하고 그래서 노동부에 대한 항의 방문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단을 통해서 몇 명씩이라도 돕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부를 계속 찾아가서 우리 문제는 당신들이 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의 주무 담당자로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압박을 해 나가고 나머지 그 이제 법적으로도 계속 나가고 그다음에 소송대로 진행을 시키고 계속 이런 앞으로 하여튼 기획 상태가 노동부에 대한 상태는 작년에 해온 상태하고 계속 그거를 이제 확대 강화 또한 다른 연대 같은 다른 민노총 쪽이라든가 다른 유관부서들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최대한 압박을 해서 예정을 되고 노동부에 대한 상태는 이 정도로 설명이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동지 지금 수사발 치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은 A국 농사 노조에서 뭐 성명서를 뭐냐 그거나 페이스북으로 많이 예사 중에 그 어떤 사에 대해서 성명 지지 성명 말씀을 인격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아니면 일부 항공사의 노조에 어떤 성명이 예사적인 어떤 영향을 성명서 답변인가요? 우리한테 특화 성명서인 게 아니면 전체적인 갑자기 한 1분까지 성명서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축하하는 성명서가 아니고 우리가 설립 신고하자마자 회사에서는 대기 관련을 시켰고 이제 노동부에서는 또한 바로 안 내줄 것 같이 했기 때문에 노동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을 인정하라.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라. 그런 취지의 성명서를 각국 정서한테 또는 ITF라든가 유관 그런 단체에서 보내왔습니다. 이게 저희 쪽으로도 오고 일부는 청와대로도 들어갔고요. 일부는 우리 사장 쪽으로도 들어갔습니다. 지지 성명.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운항노조 보고 및 평가 두 건을 통과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그리고 결선 보고 및 수행권 이거 지금 1번 월별 투입 그리고 2번 월별 지출 항공 품전 출납 현황 그리고 4번 청금 현황 그리고 9월 숫자를 보십시오. 그 중에 있으신 분 또는 최재훈 총무 총무통장 동지로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훈입니다. 예, 현재 저희들 작년 8월 30일 창립제 이후에 10월 달부터 조합비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아직 제가 이 문화농 관계로 인해서 미술조합금이 월별 200만 원 이상 되었습니다. 이게 10월달에 233만 원에서 11월달 207만 원으로 줄었다가 12월달 25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이 조합비를 이시하는데 계좌에 잔고가 없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지금 1월달에 아마 12월달 조합비가 좀 들어오는 것도 있고 대다수 여기서 계속 조합비를 아직 안 내신 분들은
한 30주 정도 아직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9월, 10월달에 들어왔는데 12월달에 장고가 없어 안 들어오고 12월달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적을 해가 연락을 해서 급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명단을 지금 다 이번에 정리하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사실은 저희들 규약에 하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꼴찌를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서 가능한 조건 시일 내 미수적 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별 그 밑에 월별 수입에서 아까 그 차입금 9월달에 차입금 1,000만 원은 아직까지 현재 갚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별 지출로 내용은 민노총 공공연맹은 10월달부터 저희들이 연맹비로 해서 1인당 민노총 800원, 공공연맹 500원 해서 10월달부터 납부를 했고요. 함노협에도 1인당 300원, 지난번 임시대의원에 결의가 되었는데 제가 12월분을 시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두 가지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9월달에 재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 노조 직원에 대한 재수당이 아니고 처음에 노조 그 가입 입표 원서 받으면서 그 분류 작업하고 정리할 때 그때 인건비가 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부터 우리 노조의 이민진 씨가 지금으로 정식 고용이 넘어가서 10월달 21일날 금액을 3분의 1 세팅해서 했고 11월, 12월 계속 지급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그 본사 내기 관련받은 사연에 대한 비행수당 부분이 11월부터는 노조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매달 675만 9,200원입니다. 이걸 사실 이게 보전수당으로는 한국에서 어쩌면 그건 통지기에 넣어야 되는지, 왜냐면 일단 보전수당이 넣어놨습니다. 기타 이래서 현재 적립금이 4,401만 3,520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금전 출납은 그동안 서버에 따라서 서버 들어온 거에 따라서 아마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적립금 현황에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현금에 마이너스 388만 1,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말에 저희 그 노조에서 큰 비례 구입을 했는데 그게 160만 원씩에서 320만 원 카드로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이 당시에 그냥 카드 그리고 이제 행사한 다음에 제가 카드 사용하는 경우에 아직 시청을 안 한 경우에는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통장고에서 이 금액을 뺀 금액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천만 원 정도가 현금이 있는 거고 12월 31일 말일 기타 뭐 금전 계산 보고에 있어서 혹시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뭐 이 돈의 성격을 잘 모르시겠다는 게 있으시면 예, 그 회원이 퇴직을 내는데 예. 영수증을 못 받았다. 그럼 영수증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영수증 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다? 회비에 있어서는 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시기가 합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회비는 지금 제가 지난 오늘 20일이니까 17일부로 해가지고 기금하고 회비 현황에 대해서 우리 김기현한테 컴퓨터 자료에서 맡겨놨으니까 본인이 확인을 원한다 하면은 개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또 개별 확인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걸 일일이 매달
영수증 처리하기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빼었습니다. 일단 방해라도 수고하고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달라. 협의하면은 제가 또 이제 협의 안 하는 거 일괄 계좌 이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금 같은 경우에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협의 내는 그 계좌를 이제 파악을 했고 가령 누구는 내지 않을 사람이 낸 이런 돈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없고요. 아마 안 낸 사람들한테는 2월 중으로 한 달이라도 미납된 게 있는 사람들한테 2월 중으로 개별 연락이나 메일 박스에 그런 분들한테는 통지가 들어가고 또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연락이 없으면 다 내신 걸로 생각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네, 그 기금 영수증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그 25만 원씩 두 번을 냈는데 두 번 때는 받았는데 영수증을 세 번째 내고 있는 그 영수증이 없어서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달라. 못 받았으니까요. 이제 네, 기금은 영수증을 옛날에 받았는데 세 번째 내고 난 데는 영수증을 안 주더라고요. 그 영수증 작업도 제가 지금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 엑셀 파일 가지고 영수증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옮겨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개월 휴가하고 다시 옮기질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이달 내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고 이후에 정신이 좀 팔려가지고 미리 그 실무진이 좀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김재현 씨한테 기금 현황하고 같이 맡겨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개별 확인은 김재현 씨한테로 가능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한 그런 김재현 씨가 가지고 있는 그거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업데이트해가지고 오늘 어제 내셨다 해서 오늘 바로 확인하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입비를 거의 다 이제 자동 기체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200명 정도는 자동 기체를 안 하고 개별로 납부합니다. 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직 계좌 파악이 초창기에 안 된 분들이 그 이후에 안 되는 분들이 그렇죠. 계좌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금액이 많은 이유는 외환은행을 원래 유치하시겠다는 계좌 신청하신 분들이 SN 60개 있는데 외환은행에서는 계좌 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록이 않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그 60분 중에서 계좌 이체 신청서 지난달까지 작성하신 분이 12분이고 이달에 한 분 지금 되어 있는데 내일 해서 아마 이달에 한 15명 정도까지 되면 45명 외환은행 사건으로 하신 45명이 사실은 조합해서 급을 잡습니다. 그래서 좀 이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 작업도 자꾸 변경만 넣어놓습니다. 이달 중으로 3개월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앞에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돈이 전혀 쓸 돈이 없어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에 다른 연립체수 주고 그걸 매달렸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차일피해라는 걸 내렸습니다. 이 부분도 2월 중으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외환은행은 자동 이체가 안 되고 계좌 이체 신청서를 줬으면 $896원 있는 거 이건 이제 출금이 안 되고 그래서 신한은행 이체 신청하신 분이 134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신체신경서 지난달까지 한 27, 이번 달까지 한 38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제자리 지식가 190자 정도까지는 안 찾겠다고 하고 인체를 해달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루는 지금 안 나가더라도 내부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 이 내부는 회사에서 직원부터 보너스도 못 받은 상태에서 단지 경상만 받은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네 사람이 아니고 5명입니다. 네, 5명이 1000직관을 받았는데 저희 12월달에 그러면 12월 14일까지 일수에서 대상에서 기본급을 받고요. 보너스 200%에 대한 거는 딱 보너스 100%는 75% 기준으로 해가지고 150%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평가보다는 많았고, 예. 그리고 시생자 부재기금이 안 마련되기 전이어서 추가적인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다른 분께서 있으니까 질문 한마디 있습니다. 항상 어떤 모임이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인전 문제인데, 물론 하나하나 쓰시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지금 하시는 것들이 모두 판례가 되고, 다음에 뭐 한 10년 후에도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궁금으로 다시 찾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판례가 중요하니까 처음에 하시는 지금 단계에서 완벽하게는 이게 그거예요. 자, 다른 동지께서 이어주십니까? 그러면 안건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그 외부에서 귀하신 손님 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알파K의 고문 변호사이시며 노조 고문 변호사이신 조대정 변호사입니다. 이거는 뭐 비행기에 똥 구멍까지 다 아십니다. 안건 3번 2000년 농남 노조 사업대 예산 시스템입니다. 그 사업 방향, 그리고 사업 방침, 주요 사업 일정이 보면 1월달부터 12월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그 15페이지 단집 대의원분들은 매달 20일에 스케줄 오프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적극적으로 좀 스케줄 오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행안전부 사업 계획입니다.
14페이지 2000년도 운항노조 사업 하나 다 있습니다. 이 없으시죠? 이제 사업 방향이 실질적으로 이제 노조에 관련된 뭐 비행안전 등에 관련된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요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 운항본부 내에서 조종사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 제보까지 그다음에 조종사라든지 그다음에 스케일을 운영하는 단편적인 예로 컴퓨터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운항본부에 예술로 계시는 운항 비유장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전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운항에 노트 확인하는 거 스킬을 말고 우리에 관련된 일이 생겨가지고 확인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과연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세계 같은 경우 보면 엄청난 곳으로 갑자기 확실하게 세우는데 우리는 단지 8개 매가지고 있거든요. 현실이 있는데 이 운항본부 내에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들을 좀 발표를 해가지고 운항본부 비유장이나 아니면 운항본부장이나 저희들 필요할 수 있는 데다가 FCU에서 안을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완을 새벽에 일찍 출근한 조종사들이 컴퓨터를 잡고 앉아서 비행하는 데 굉장히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현재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노조운동하고 별개로 가서 예전에 해나가는 게 우리는 FCU로 도움이 됩니다. 그 안에서 좀 포함을 시켜서 실제로 활동을 해주시죠. 또 그 사업 방향에 대해서 있으신 예, 그 15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은 그 비행안전에 관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회사과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아까도 사무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사에서 우리 운항 모듈을 보는 입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정을 안 하는 상태에서 회사 측하고 협조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 그런 예정이며,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외국인 부사장이 영입돼가지고 지금 운항본부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하고 해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거의 그 비행안전계획은 최근에 와서 이만큼 제의가 큽니다. 제의하면 안전기유, 운항안전기유하고 운항본부 내에 운전기유 제가 첫 번째 운항안전기유에서 에임입니다. 그 에임은 그 개인의 에임도 보고 그런 원칙적으로 비슷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하도 많이 많아가지고 안전기유에서 FCU의 멤버가 FCU 기운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을 업무협조 차원에서 운항안전기유의 저희 전문위원으로 같이 코디네이션 하려는 그런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막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의장, 박영경 본부장한테 나중에 차고 우리한테
협조문을 이어가려고 공문서를 써가지고 그리고 저는 정성진 이 의장은 우리 그 타스크 팀만이 운항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될지 어떤 식으로 저희 그 합리적으로 우리 그 승무들 갖다가 안전을 키워할 수 있고 승무들 안전을 키워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폭수인원으로 역시 그리고 사측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건 당신들이 원하면은 FCU에 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생 복지나 그런 저희 페스티벌 문제는 지금도 타스팀이나 FCU하고 타스하고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농어조는 인정 회사에서는 농어조를 FCU 이런 것만 사용해라. 근데 사측에서 FCU를 인정하겠다 해놓고 지금 2000년 돼가지고 아무 제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FCU가 직원누가 또는 FCU 측에서 사측에 우리 왜 약속하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우리 쪽에서부터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그 사업팀이나 고생복지, 인권 이런 대화는 합법성 정치 후에 정식으로 잠시 협상을 갖는 걸로 해가지고 수시에 나간다고. 예,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FCU에 그런 협조 요청한 것이 단순하게 운항본부장이나 또는 승무실장 또는 안전비유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회사의 어떤 경영 측의 의견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요청서를 그리고 또 지금 그 사장, 무인과 그 사장이 비공식적으로 FCU 멤버하고 미팅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보면은 그런 것 대비해가지고 시스템이 돼서 미팅할 때 준비 차려서 지금 많이 나오시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되는데 FCU, 현재 FCU하고 사측하고 그 미팅할 때 외부적으로 외부 항공사나 외국의 그 DOD 다른 항공사에 그 외부적으로는 대한항공하고 FCU가 협조 관계를 잘 맺고 있다. 사측과 그러한 선정 효과를 또 외부인들한테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협조 관계 맺어. 왜 인건비 비행 수당, 보직이자 이착륙 수당이다 해가지고 요구했을 때, 외부적으로는 FCU하고 자꾸 만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막은 만나면은 결렬, 만나면 결렬. 이건 안 된다. 외부적으로는 지금 FCU 인정해가지고 미팅하고 있다. 이건 우리의 그 사측의 논리 휘말려드는 예. 이유가 어떻게 하고 예, 그런데 개인적인 것도 회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FCU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해서 그렇게 협상을 하거나 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장하고 만나서 기브앤테이크 하자. 60세 전용 대식세를 55세에서 5년 동안 적탁을 하되 1년 적탁하니
5년을 무조건 적당하자. 이걸 먼저 너희들이 주면 우리는 격려지겠다 하는 1차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기본 비행 수단, 법유, 자동 수단, 경실사 이런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중에 대사를 우리 FCU의 발언에 FCU의 대책에 대사가 따라오게끔 하는데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른 건 지금 비행 안전부 사업회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왕성하고 이후에요. 설문 기간이 많았던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제 FC에서 반대 투쟁을 한게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꼭 그런 방법은 아니더라도 어떤 해결책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도 양분이 됐었습니다. 그런 거라도 감수하고 우리의 아픈 점은 우리가 도려내야 되는 그런 점하고 그래서 근데 FC에서 이제 반대 투쟁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배달 공시들이 그 일을 따랐더라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 아니면 FC에서 어떤 대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습니다. 보고입니다. 이번하고 조양호가 83년도에 감리가 났습니다. 88년도에 감리가 났습니다. 89년도에 조무가 됐습니다. 92년도에 수석부가 됐습니다. 수석 부사장 됐어요. 이 조양호가 88년도부터 실권을 잡고 나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아무 일 없이 4년에 한 건, 그런 4년에 한 건, 보험료도 국제 수준이었어요. 조양호가 가장 실권을 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보험료가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는 사측에서는 무조건 운항본부의 잘못이다 해가지고 하겠어요. 정비부다, 영업부다, 농성부다, 영업계획실이다, 본부실이다, 인사부다, 농무부다 이런 데를 감춰놓고 무조건 대내적으로 운항본부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를 처벌 교육 강화, 식사 근데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우리는 교육, 신뢰화 강화, 법률 강화, 교감 강화, 연대제, 감독관제, 또 소위 조직을 개정하고, 또 무슨 FOM 규정도 바꾸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외국인 시장들 갖다 많이 교육시켜. 그것도 모자라고 델타 디오도 모자라, 델타 오리지마, 디오가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는데 우리는 스케일링을 갖다가 할 것도 100%다 했는데 또 사고 났다는 거예요. 이번 런던 사고 났을 때는 실은 대책이 우리 대책이 뭐냐. 자, 영업, 운송부, 영어, 무슨 부서, 기타 등등. 사람들은 안일을 무사하게 지금도 자기 책임이 안 돼. 정비하고 이제는 정비도 당신들도 자, 정비부는 자기네 어떻게 시스템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영업본부장은 운항본부장한테 고공장 보고 당신의 조정사가 이러는데
무슨 이런 형편없는 기장이다. 이런 사이에 가면 안 돼. 그래서 본부장이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은 마녀 사냥, 마녀 사냥. 그리고 표현이 그 마녀 사냥. 이 소위 그 여태까지 하고 10년 동안 해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한 사람씩 샤대기 팍 때리거나 아니면은 뒷도스 까거나 아니면은 마녀 사냥하거나 이러한 눈앞에 보이는 그 소위 임시적인 그 대책을 세워놓고 임시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안전 대책이라 하는 거는 뭐 말이 안 돼. 이번에도 그 소위 방치 설문지도 그러한 이런 낮에 그에 술 쳐내는 대신 문제 있는 기장을 술 쳐내는 대신에 뭘 부수적으로 얻냐 하면 부기장은 런던, 기장은 뉴욕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중앙본부를 포함한 조직자, 가축은 이제 표면적인 대책은 너무 근본적인 회사 경영 시스템을 바꾸지 않은 한 아니 된다는 게 우리 FCU 간부들의 말입니다. 표면적인 그 대책은 질문하시는 게 안전 대한정부의 사업계획에서 소득자 반대에 대한 일종의 문제의 대안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임정규 비양안전부장님 아까 가셔갖고 제가 임정규 비양안전부장님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보본부장이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대안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대안입니다. 선투 승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안 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대안은 사축에 있습니다. 사축에 뭐 근로복지 그리고 근로복지, 후세복지, 근로조건 이걸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그걸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에서 안전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 17페이지 보시면은 인력확보 및 안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많은 안전에 관계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노조하고 부정세세 쪽하고 같이 일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각종 사고조사 위원회라든가 그러한 전문적으로 좀 사고조사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이제 그 위원회 성격의 합동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예정을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10페이지에 보시면은 나항에 전문위상위원회 같은 전문위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 예정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임성균 비행안전부장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네, 직접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걸 이 전문위상위원회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거의 뭐냐면 대사 측의 그 땜질적인 대책이 아니고 이거는 외부 강등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반영구적인 대책입니다. 전 페이지에 그걸 딱 보시겠지만 그것을 우리의 노조의 그 정책 기본 개념은 회사하고 그렇게 세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잠재 능력이 많이 있는데 다리가 나간 데서 그런 개념이고
공식적인 지지를 받아 하기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서 수호 격려하고 동기부여해서 우리 능력을 발휘하면 실제로 다른 항공사에서는 대형 사고가 났던 그런 바람 이런 게 저희 대한항공은 다 내렸습니다. 리버스가 터져서 떨어졌는데 대한항공은 다 내렸고 엔진이 꺼졌는데 수락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다 내렸고 왜죠? 이상한 이렇게 한참 부분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자체 내에서만 한번 다시 자학해서 서로 동기부여해서 서로 격려하면 이거 막을 수 있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개념은 그렇게 틀리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만 항공의 우리원회를 운영하다는 것인데 이건 다른 나라의 그 에어라인 파일럿 소시에이션에도 있습니다. 이름은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커미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저희들하고 정상가 틀리니까 운영 개념은 뭐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으나 여기에 나의 내용 자체는 굳이 이번에 회사에서 설문조사까지 찾아가면서까지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러면 자체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고민 있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걱정이 있는 사람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불러서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준다든가 또는 그 사람에게 경고를 준다든가 해서 자체 내에서 먼저 해결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체 이제 그런 사람이 제가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회사가 저를 불리면 저는 가서 저를 뒷배하기 위한 의견만 내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의 모임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고민은 뭐고 나 솔직히 이렇게 내 인격적인 결함이 있지만은 결함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좀 고쳐보겠다든가 이렇게 우리 자체도 포지티브하게 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고 그 자리에 나온 본인도 포지티브하게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자리가 된다는 거죠.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구성을 해서 회사에게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회사에 어떤 징계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해결하겠다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합의만 해주신다면 이것은 실제로는 그 안전 문제인 것이 이것을 판단하고 경고를 주고 또는 격려하는 방안을 만들어낼 사람들은 우리 실무진이 아니라 우리들 조용하게 덕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덕망 있다는 개념이 어떤 건지 모르냐 우리가 하늘 도출해서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선정 문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줄 그 상벌관계, 징계를 주면 우리께 어떻게 징계 줄 것인가. 뭐 쉽게 말하면 뭐 너 이번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앞으로 회사가 징계를 줘도 우리가 막아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적인 얘기지만 그런 상벌관계를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우리가 구성을 해가지고는 조합원이 동의를 안 하면 이게 회사에 있는 상벌위원회가 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합의가 필요하고 여기에 참여하실 그 커미티의 그 위원분들도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서 도출해줘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합의만 해주시면 세부 계획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빨리 짜서 대상자 선정하는 것까지 다음 달에는 완전히 하고 싶은 게 되게 좋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고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근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FC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젊으신 대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연세하신 분이 그런 결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과연 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자세한 세부계로 우리가 아직 안 보여드렸는데 아직 만들어낸 것은 없고 오늘 저희들끼리 일단 지평부에서 합의한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그 위원들은 노조원이건 비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여기에 가입을 안 하고 있는 덕망 있는 분들 있죠. 55세, 특히 좋게 얘기해서 덕망 있는 분들이 여기 가입 안 하고 있죠. 그분들을 여기에 참여시키면 회사에도 대의명분을 주고 그 중간에 껴있는 가입 안 한 분들 있죠. 45세부터 55세 사이 애매한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신용필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이제 들었는데 상당히 좀 어떤 면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회사 위치에서는 우리의 어떤 소유사에 대해서 뭐 처벌을 하고 어떤 방향을 펴가지고 그쪽 방향 갈 수 있게 하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우리 노조 자체에서 좋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지만은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런 방향을 가라 저런 방향을 가라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우리는 어떤 그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체적으로 크게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당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고치가 있는 거는 사실 하면 저는 좀 위험한 생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그렇게 갈 수 있게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지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뭐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좀 예, 그런 게 생각을 분명히 많이 있더라고 하고, 보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것은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를 안 해서 일부 불만인들이 많이 있는데 억지로 운영을 하면 회사에 있는 선거리거나 잘 캐나 없다는 거죠. 자발적인 기구니까 서로 격려해주지 않은 뜻, 그리고 서로 이끌어가자는 뜻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시대에서는 100% 노조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대 중반부터 촉탁에 갈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조합이 안 됐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이 일을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해당 대상자가 됐을 때 다른 문제랑 속도가 됐고 이에 따른 그 문제가 있고 100%한 사람도 연애가 없이 노조원이 됐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노조원이가 비인 노조를 끊어가지고 회사가 지금 시행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스스로 외부 항사 같이 우리가 강력한 노조는 지금 구성이 안 되지만 자체에서 정화랄까 정말로 노력이 돼서 저희도 안 된다. 이런 사람들 같은 건 우리가 정화를 시키라. 우리가 도태를 시키자는 거 아니야. 이분들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런 문제를 해결나가는 거 얘기가 되는 거지. 사람을 자르고 우리가 여기서 1차, 2차 정도도 안 되면 회사 3분씩을 올리고 이러한 목표는 사실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운항노조에서 이런 일을 하자면은 회사가 계속적으로 뭐 설문조사가 어디 점검을 만나는 검열 같은 거 시켜가지고 대직을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딱 그냥 표적 수사하듯이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승무원들이 지금은 승무원 저희가 뭐랄까 고립되고 이런 불신이라는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육주체에 있는 기본 개념이 좋습니다. 이게 한 4, 50명 놓고 하는 항공사 같으면 뭐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인성교육이 가능합니다.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끄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군대로 말하면 비행대에서 그 정도 되면 잘해보자 해도 되는데 이게 1600년 되는 조종사다 보니까 회사 자체도 이제 교양진의 이 스팬 오브 컨트롤을 벗어나 있는 거죠. 조종사도 그렇고 항공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게 막 빵꾸 나는 거죠. 이것은 자율적인 기능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지 정화 기능은 다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정화 기능을 하기 위한 시스템은 다 있죠. 우리 노조에는 아직 그게 없는데 요거만 들으셔도 그렇지 요거 말고도 뭐 기사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A사가 이런 거에 관해서 회사와 공식적으로 대화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채널 이자도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조종사들이 자기네 우리들이 자기네 작은 거지 못 잡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플라깅 로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제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기록이 자기의 앞으로 수입에 관계됩니다. 그죠? 네. 의사, 변호사는 자기의 라이센스입니다. 조종사는 뭡니까? 조종사는 비행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플라깅 로그 지금 적으시면 얼마 길지 모르지만은 외부 에어라인 지금 우리 외국 기장들도 이거 꼭 적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라이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보시면 알겠지만 적어보니까 내가 와이프하고 지낸 시간보다 여기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죠.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근무하든 어디에 근무하든 이게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회사 소홀히 하거든요. 이렇게 조종사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로서 가져야 될 위상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징계를 한다든가 경고하는 의미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하는 시스템을 잡아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당장 회사가 지금 설문조사에서 사람을 잡아내야 되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것도 막고 있다는 것이지 그런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종사로서 갈 수 있는 그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건 내가 찾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은 권리부터 찾으려면 이런 시스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지금 노조 활동만 해가지고는 개인 소외된 사람들의 그 권리가 다 치료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한 저희가 이제 비행을 하다 보면은 흔히 말해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은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인간이 이제 한 평밖에 안 되는 각기단에 앉아가지고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쪽 조직원과 저쪽
대부분이 그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은 사람들이 그 현행 조직원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조직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미안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단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단결력은 이리저리니까 서로 가는 길이 달라져 버리고 카키산에 들어가서는 지 각각 살아버리고 우리 단체의 힘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그런 견제장치를 이제 아까 우리 임 기자님 같은데 꼭 처벌하자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볼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내는 것고 여기서 하나의 목표를 추구해가면 그게 단결력이 공고해지는 거지 결국 그게 우리를 갖다가 약화시키거나 어느 조직이나 꼭 걸러내야 될 사람이 있긴 마련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누적되기 전에 차전에서 분화시키고 하면 우리 조직원들을 꼭 보호하는 것이 꼭 엮이는보다는 수준이 제대로 되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이제 요가 길게 하고 보니까 한 대를 보시고 나중에 어떤 총 의견을 부를 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면 하는 거고 도가들이 많은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전문 교육장님의 운영에 그좀 사비 경직 폐지하는 아니로 모색하도록 합니다. 나머지 현지들 지금 없습니까? 세부 활동 계획이나 교육 보건정 실업계 진짜 보니까 약간 의견차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때 중간에 저희 활동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비행안전에 대한 어떤 제한은 어떤 형태로 간에 제한이 필요한 그러면은 사실 이야기하고 이제 내로 얘기 못하지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회사 쪽에서는 설문조에 회사 적사를 있고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하면 나중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질문 이루어지는 어느 항공사든 문제 없는 그 소위 2,000명 기장 3,000명 인간 집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우리의 시간이 여러분들도 나도 운항법 30년 동안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부 인간 선문 키르는 이 사람들 때문에 마치 대한항공이 사고 난 걸로 세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는 공부장이나 미의장, 모든 미의장,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야 우리 승무원 찾은 것이다. 누구누구 가려내자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러나 타국의 항공사들도 문제 있는 그 예를 들어서 0.5%, 0.5%. 제베네라의 경우에는 0.2%랍니다. 문제가 있는 기장, 부기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냐? 0.1. 우리가 그 문제 있는 사람들 누구 막 해야 할 수 없지만 0.1~2%만 됩니다. 대한항공 운항 승무원은 기술면이나 지식 수준이나 테크닉이나 국제 수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10년, 20년 전부터 세뇌 교육을 받았어요. 승무원 잘, 무조건 승무원 잘. 조양호가 왔건, 누가 왔건
우리 승무원들이 자체내서 승무원들 잘못이 사고 냈다. 승무원 잘못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피해 방상 소위 피해를 주는 피해자는 가해자라는 그 의식을 다 들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른 델타, 에어프랑스고 브리티시고 모든 항공사는 0.1% 아니에요. 1%, 0.6% 미만의 문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생각하는 상황은 나는 노조 위원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왜 운항 근무 각 크루만 책임져야 되냐? 그 이야기 해왔어요. 옛날 지금도 그래.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우리 대책을 세우는 지금 현 상황은 땡질적인 대책은 no. 장기적인 지금 아까 그 관계대로 우리 정치가 이런 장기적인 노조는 사측에서 야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너는 그거 뭐라 55세 되면은 적당히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것을 노조 차원에서 보고해줄 겸, 해변해줄 겸, 또 개개인한테 잘못된 사람, 소위 외국 항공사의 노조와 같이 너희 자네, 사람들이 내용 모여가지고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게 전 노조원의 얼굴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아까 무슨 이민 제방 스타일로 하는 그런 거 있는데 그건 아니고 보고를 그 기장의 첫 자식을 위해서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노조 차원에서 군대별 근로 노동자라는 차원에서 도시해주기라는 것. 사측에서 하면 항상 불만이 그건 어느 항공사 어느 항공사도 사측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불만이 나는 게 먹고 나면 이건 받고 그래서 그걸 노조 차원에서 보호해주고 노조 차원에서 공부해주고 노조 차원에서 회사 측에 여기다 사람을 이런 차원에서 이런 우리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세뇌 교육을 수없이 받아왔어요. 이거는 뭐 한 달, 두 달 아니고 대한항공의 조종사 대기실에 딱 들어가면은 눈치 보기 바쁜 거예요. 이러한 가해자 의식이 너무나 우리는 실수한 고안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하는 동물입니다. 거기에서 강화도 한 원래 내 지도는 신뢰다 강화할 뜻 없어. 교육 강화할 뜻 없어. 그냥 있는 코드를 쭉 해오면 문제 없었어요. 다부서 사람들이 또 다부서를 총괄하는 우리 사람들 그 위에 있는 제 총수나 마인드를 바꿨었어야 돼요. 나는 그런 노조장을 여기서 노조 차원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바람이 우리가 우리가 특별 대한항공만 특별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 하면은 좀 이거 기분 좋아요. 다른 항공사, 그리고 항공사 중에서 이렇게 그건 사실 저기 전체 생각이 되는데 요새 그거 스타트 하고 그다음에 그냥 거 그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선생님 여기 청색으로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그 제기하시면 하나씩 넘어가니까 하나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나씩 뒤에가서 그 본시들에 옮겨놓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비행안전부 사업 계획안, 죄송합니다. 수사의 400의 박순현입니다. 비행안전부 사업 계획안 2004 계획 중에서 지금 전문위상위원회 운영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 4번 전문위상위원회 가치 운영. 이거를 지금 저희들 여기서 그 승인을 하기는 힘들고요. 전문위상위원회 설립 추진으로 명칭을 바꿔주시고, 나중에 이제 설립이 되고 난 뒤에 세부 계획을 보고, 그때 다시 찬반 투표를 해가지고 운영을 결정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기서 바로 운영을 전화버리면은 바로 생기게 네, 그냥 설립 추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규약에 의해 모든 게 이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규약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규약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전문 이상위원회 이러한 것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관련 근거 없이 만들면은 안 되는 상태잖아요. 우리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규약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모든 회의의 의결 과정은 총회 내용을 다음에 사실 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10분의 운영위원을 뽑아주시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 규약 예전에 다 100번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거는 100번 안 했는데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후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를 참여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3절 운영위원회 27조에 보면은 구성과 임기, 운영위원회는 총회, 대의원의 다음과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10명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대의원 임기에 준한다. 또한 위원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상태는 설치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이것뿐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이 관련 근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설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상태대로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추후에 그 위원회 안이 나오면 그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전문위상위원회 운영이 거래소 노조원이 안 되는 힘들다는 말씀은 그 대상자 또는 전문위원 비노조인 사람이 됐을 때 저희는 회사 측에서 설치한 징벌위원회랑 아무런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말씀드리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 노조에 일을 하고 우리 노조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 이걸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노조의 뜻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위상위원이 되고 또 해당 또 그 대상자가 또 우리 노조에서 그 위원회라든가 그에 해당 대상자에 어떠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조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니까 이 위원회가 회사에서 설치한 위원회가 자율性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노조에 해가 된다고 표현하시는 어쩔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된다면 회사 측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회사의 상당히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떤 전문위상위원회를 해서 자체 내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 위원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회사 측과 협상을 해서 보장을 받아야 된다. 가령 뭐 모집자 수준의 어떤 회의라든지 이행 기술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회사 측과 해서 그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그거 없이 뭐 일반 평시장식으로 비행하면서 이걸 활동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과 협의를 해서 가령 현재 노조원이 아니신 분이 노조 측에서 지명하는 노조 가입을 하고 계신 노조의 그 사람에 대한 임기 보장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안고 보장을 할 수 있는 노조를 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다른 분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교육제 공개한다. 보충도 아니고 그냥 경제 부정이고요. 예를 들어 지지해주는 전체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는 거지 뭐 여기서 좀 알고 강압적하다고 보는 게 우선 회사 오면 본격적인 근본적인 차원에서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희망적으로 보는 게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반대 의견 제시해 주시고 조심스러운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노예 사람들을 포함하면 나중에 사진에 보면 결국 그런 거가 다 해결이 되면 훨씬 회사하고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던 그런 좋은 제도가 나올 거고 시급하기도 하고 국제적인 표준에서는 그런 뭐 국제 연맹도 있고 다른 협회들도 마찬가지고 노조랑 각자 이런 프로페셔널 스탠더드랑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열의 끼는 차원에서 우리가 좋다고 보고 그 근거가 우리 어떤 한 사람의 발상에 있는 게 아니고 남들이 여러 해를 해와가지고 입증된 거가 그리고 진짜 이거 다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들 의견하는데 대의원은 또 그것을 부정하시는 날에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자율이라는 건 항상 자제해야 되는 거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고 자제가 없이는 자율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노조라는 책임 안에서 서로 간에 좋은 의견을 해가지고 그 여기 모이신 분들이 어떤 한 사람한테 그 의견이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이 어떤 거 같아요. 말 한마디가 결과라 이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봐가지고 그 사람 뭐라 해야 되나 그 사람 강제로 하지 않는데 말로 끝낼 수 있는 게 뭐라 이거죠.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말은 프로페셔널 스탠드에서 한번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간다면 막 벌벌 떤대. 그렇다고도 뭘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같이 얘기하면 그 선에서 끝나지 절대로 이 사람의 이름을 갖다 회사로 넘겨줄 필요조차가 없는 그런 효과적으로 왜냐하면 서로 간에 동조되는 우리의 자제 자유 능력이라는 건 아무도 우리 대신에 그런 희망을 광선명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거는 UMCU는 선택이나 그림은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동쪽 레벨에서 구제하고 중국 사측에서는 반발받고 사측으로부터 지시나 남용 방향 사이나 이 마인드가 또 달라집니다. 추진해야 할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번 주 성동실 앞에 보셔서 현재 얘기해 주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그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의원이면서 이렇게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부서 사람들, 경비나 또는 영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노조의 당위성,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좀 막히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A원이나 그런 단체들을 포함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노조 전체가 다른 무엇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노조와 대비해서 일반 부서의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닌 사람들한테
노조가 이래도 필요하다. 그런 것식으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전체 국민들한테 대해서 노동자들이 많이 받으면서 왜 또 받기 위해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홍보자들을 축적해놓고 또 정부나 어떤 교통부 이런 데다가도 왜 있어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 좀 홍보자를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단일된 목소리로 홍보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하는데 보면은 합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약간은 좀 개인적으로 편협된 그런 거를 지금사 목소리를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많이 축적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 중에 회의원 일반 노조원들 관계로 한 조직 강화 이번 선전 사업도 각 노조원 각 조합원들의 노조 조합원들의 교육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는 다음 달 2월 15일 전에 대상은 전 조합원들한테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이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23페이지에 현재 하는 5월 7페이지 9월 11월 수련회 추계 상황을 겁니다. 이거는 다른 노조 외부 분당 국민 노조에서 다음 이거는 조직을 강화하는 조직 간에 조합원 간에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도 이런 운동 등산이나 해가지고 거의 아까 말한 마녀 사냥의 대상자 거기 기장 이런 사람들을 기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이건 제일 이런 거의 사업대 보고 이 내용 중에 있으신 분은 있으신 분께서 거슴없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왜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동사하고 상무회하고 상무회하고 노조하고 공복이 되고 그래서 상무회는 지금 유명무실하게 돼 있고 어떤 상호 구조 생기게 되는 상황이고 상무의 업무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FC에서 하고 그럼 항우에서 무엇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맞는 그리고 만일에 정리를 안 하고 계속 나가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은 회장, 항우의 회장님이나 사내 같은 배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만 1년 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선출을 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됐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떤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계좌의 뭐두 가지 시스템입니다. 복잡한 그래서 그 통합 또는 통합 시기는 운항근무노조가 합법성 정치된 다음에 통합 또는 축소 향후에 기부 축소해가지고 운항근무노조 산하에 들어가고 합니다. 이유는 지금 한국에는 별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은 어떤 문제였냐면 지금 조정사 대기실 그 가중에 향후에 사무실가 필요 없어지지 않냐, 그리고 데스크도 필요 없지 않냐 하는 그런 또 문제가 2002년 복수문제 같은 항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회 없앤 다음에 우리가 또 UFC로 단독을 갔었고 각 쪽에서 그 제2의 항회랑 비슷한 기간 조직을 만들 의무성이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합법성 진치된 거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런 대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의가 옵니다. 그거는 지금 답변으로 하지 되겠습니까? 예, 다른 때문에 만약 그걸 계속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더 우리가 제가 노조를 유지시키는 게 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의사님 생각은 발표하시면 죄송하지만 오늘 진행하는 진행 순서가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 부분인데 사업계획하고 계획의 안건은 사업의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넣고 이렇게 가면 마지막 회장이 전까지 해도 12시도 안 돼요. 12시 넘어가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사업계획에 대한 소리에다가 5시만 맞추고 거기서 제안을 해가지고 좀 진행할 수 있는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업계획서에 보면요, 차입 상황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입 상황금을 1월달에 1,000만 원으로 잡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급자가 계속 나와 있네요. 28페이지.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이게 지금 사실 차입 상황금을 갚아야 되는데 제가 12월 달에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그 시한은행 지급만 갚고 나면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건 있었는데 사실 시부의 기존 운영에 대한 어떤 결론이 안 나서 오늘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이번에 결정이 되고 시설의 부재 기준이 과연 어떤 안에 그쪽 부재 기금을 넘어간다든지 뭐 때문에 유지라든지 파트너 차입하는 요 부분은 없어지고 이 비용이 예비로 들어가고 어떤 결정이 죄송합니다. 네, 다른 질문 사항이 없습니다. 안건상 200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권은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5분 하겠습니다. 8시 55분부터 심의안건 안건사 시작하겠습니다. 밥 먹어야 되죠?